해외 산림자원 개발,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해외 산림자원 조사 실무. 먼저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내용을 살펴볼까요? 해외 산림자원 조사 실무를 위해서는 산림조사와 토양조사가 필요합니다. 각각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산림조사 사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림조사 개요입니다. 산림조사란 특정 시기 및 장소에 산림의 현황, 즉 산림자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조사 항목으로는 지황, 임황, 임목 축적 등 임목자원 인자 및 산림 생태, 환경 인자 등이 있습니다. 목적에 따른 구분으로는 국가 산림자원 조사, 산림경영 계획을 위한 산림조사, 타당성 검토 및 산림 생태 등 특수한 목적의 산림조사가 있습니다. 또한 산림조사는 산림자원 정보를 가급적 효율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며, 효율적이라는 것은 시간과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원하는 수준의 정확도가 높은 자료를 얻는 것이 목적인 것을 말합니다. 산림조사의 순서는 먼저 산림조사의 목적 및 정보를 확정하고, 두 번째로 샘플링 모델 및 방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료를 수집하고, 마지막으로 수집된 자료 분석 및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산림조사의 목적은 목재의 이용 가능성을 위한 산림조사에서 다목적 산림조사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다목적 산림조사의 경우 산림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산림 생태계의 건강도 및 활력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산림조사의 범위에 대해 살펴볼까요? 전 세계적 규모로는 FAO, FRA가 진행되며, 국가적 규모로는 국가 산림자원 조사, 지역적 규모로는 지방 및 지역 산림자원 조사, 개별 조사로는 산림 경영 및 조림 사업을 위한 조사, 산림 수확 및 벌채를 위한 산림 조사, 산림 생태계의 건강도 및 활력도 조사가 있습니다. 산림 조사의 체계는 사전 조사, 표본 설계, 현지 조사, 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살펴보세요. 해외 산림자원 개발 관련 산림조사는 일반적인 산림조사뿐만 아니라 투자 사업에 대한 경제성, 수익성의 조사가 최종 목표인데요. 기초 조림 환경 조사에서 살펴볼 것으로는 자연 환경 및 적정 조림 수종에 대한 조사 등이 있으며, 경제성과 수익성을 조사할 때는 임지 및 노동력과 같은 임업 자본 실태 및 가공, 물류, 판매 등 다양한 부분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결국 해외 산림자원 개발 및 조사 사업에서의 유의점은 최대한 정확하면서도 비용 면에서 경제적인 조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 산림자원 조사를 위해서는 산림조사와 토양조사가 필요합니다. 토양조사에 대해 살펴볼까요? 2. 산림조사 실무입니다. 산림조사 실무에서 사전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정책 및 행정, 임업 경제 및 통계자료 등에 관한 자료 수집은 어디서 열람해 볼 수 있을까요? 코트라와 외교부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를 참조할 수 있고, 특히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발행하고 있는 해외 산림자원 투자 실무 가이드는 국가별 산림 투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허가기관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당사국의 투자, 기업, 상업, 노동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당사국의 투자진흥 관련 부서 및 웹사이트를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진흥부서와의 컨택을 통한 확인이 진행하게 됩니다. 위성 영상의 분석은 대상지 지형, 식생, 생태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이고, 이것은 해외 산림조사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은 FAO가 어떤 기관인지 알고 계신가요? FAO란 UN 산하기관으로
인류의 영양 상태 및 생활 수준의 향상, 식량의 생산 및 분배 능률을 증진을 목표로 하는 곳입니다. 즉, 세계 식량 안보 및 농촌 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산림 분야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1946년부터 5년에서 10년 주기로 세계 산림 현황 자료를 간행해 왔으며 이것을 약칭으로 FRA라고 합니다. 최근 자료는 2015년에 발행되었습니다. FRA의 주요 내용은 산림 면적 및 특성의 변화, 임산물 생산 통계, 산림의 공익적 기능 평가, 생물 다양성 및 산림 보호, 산림의 교란,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현황, 산림 경제 및 산지 주민의 생활 등입니다. 해외 산림 조사는 대규모 지역 조사이며 현황 파악을 위해 위성 영상 분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위성 영상의 분석을 시행하면 위성 영상 데이터 자체를 얻을 수 있으며 위성 분석을 통하여 식생 현황,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림 조사 실무에서 표본 설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지의 형상 및 크기를 살펴볼까요? 일반적으로 표준지는 20에 20m 정사각형 또는 반경 11.3m의 원형입니다. 표본수의 결정은 국가산림조사의 경우 면적 기준 0.0005%이며 표준지의 선정은 실무적으로 현지 임황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합니다. 표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표본수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이계수는 인공림의 경우에는 20%에서 60%, 천연림의 경우 60%에서 90%로 정합니다. 표본 추출 간격은 전체 조사 대상 면수를 표본점 개소수로 나눈 뒤 루트를 씌워서 구합니다. 표본점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영구 표본 조사구는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설치된 표본 조사구입니다. 잎목의 생장량, 고사율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사업활동 대상지의 탄소 저장량의 변화를 조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 표본 조사구는 일시적으로 설치된 표본 조사구입니다. 비용 효과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잎목의 생장량이나 산림 탄소 저장량 변화를 정밀하게 추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표본점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통추출법은 사업지를 격자 형태로 덮어 씌워 일정한 패턴으로 조사구를 할당하여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임의추출법은 지리정보 시스템의 임의 함수 또는 지도의 임의로 할당하여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산림조사 방법으로는 전수조사와 표본지 조사법이 있습니다. 소면적의 경우 조사 대상지 내 모든 잎목에 대해 조사할 수 있어 전수조사가 가능하지만 표준지 조사법을 실시하는 경우는 면적이 클 경우는 표준지 조사법을 실시합니다. 표준지의 개수가 많을수록 정확도는 높아지지만 비용도 함께 상승하게 됩니다. 산림조사 항목 중 흉고 직경은 지상 1.3m 높이에서 수피를 포함한 직경으로 측정합니다. 수고는 지상에서 나무의 꼭대기까지의 수직거리입니다. 이때 목재 이용이 목적인 경우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직경까지만 측정하는데 그림의 머천 테이블 포션 부분입니다. 산림 생태계의 건강도 및 활력도는 생물적이거나 비생물적인 영향의 존재 유무와 환경 문제를 조사합니다. 즉, 산림과 잎목의 전체적인 상태를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물 다양성은 수종별 공간적 분포 상황을 조사하고 동식물생을 포함한 지표 생물도 관찰합니다. 다음으로 산림 조사 실무에서 현지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표준지에 대한 현지 조사는 일반적으로 3인 1조로 진행하며 조사자가 측정치를 불러주면 기장자가 복창 후 야장 기입을 합니다. 표준지 조사는 목적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는데 잎목재적 측정만을 위한 조사는 표준지 내의 수종 중 흉고 직경 6cm 이상인 잎목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바이오매스 측정을 하기 위한 조사는 재생 가능한 산림 기반에 한하여 유효한 동식물로부터 유래된 모든 유기물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표준진의 모든 인목 및 바이오매스를 측정하게 되며 토양층, 유기물층, 고사목도 포함됩니다. 표준지 현지 조사의 필요 장비는 생장추, 필기도구 등입니다. 각 산림 측정 기구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경 테이프를 살펴봅시다. 직경 테이프는 흉고 직경을 잴 때 쓰며 각 눈금에 원주율이 곱해져 있습니다. 사용 시에는 흉고 높이에서 줄자를 둘러서 측정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흉고 직경 측정법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손톱 콤파스, 크리노메타는 수고, 방위, 경사 측정을 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100m 줄자와 권척은 거리 측정 및 표준지 구획을 설정할 때 사용됩니다. GPS 수신기는 현재 위치 측정, 목표 위치 찾기 등에 쓰입니다. 그 외에도 경계를 확인하기도 하고 조사 구간 트랙 저장 및 데이터 관리에도 사용됩니다. 이 외에도 흉고 수형 수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수간 제적과 원주 부피의 비인 형수를 이용하여 인목의 제적을 측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단면적에 수고를 곱한 원형 제적에 0.4에서 0.6 사이의 해당 수급 행수를 곱하여 제적을 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롬트리를 이용하는 제적 계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해당 사이트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수종별, 임상별, 지역별 상대 성장 시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왕조사에서는 토양 환경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토양은 식물의 생육 기반으로 적정 조림 수종 선택 및 성장률 예측 등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는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을 함께 살핍니다. 지왕조사 시 기후 환경도 함께 조사하게 되는데요. 강수량과 기온 등의 다양한 항목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국가 및 지역 기상 관측 자료 및 통계 자료를 이용하게 됩니다. 지형조사 역시 지왕조사 시에 반드시 진행되는 조사 중 하나입니다. 이 조사에서는 해당 지역의 방위, 경사, 기타 다양한 사항들을 살피게 됩니다. 또한 조사에는 수계 및 생태계도 살피게 되는데요. 수계의 경우 지형도 및 위성 영상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때 산림 경영 단위를 유역별 계통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주변 동식물상, 자연환경, 훼손 여부 및 정도 등을 조사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의 중요한 지표인 생태적 건강성을 조사합니다. 다음으로 임항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주요 수종, 임령 및 연급, 수고를 살피게 됩니다. 이와 함께 경급 및 흉고 직경, 소밀도, 인목 축적을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현지 조사는 대면적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지 조업이나 현지의 관련 학과 학생을 고용하여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지를 대상으로 현지 교육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조사 시연, 조사구 설치, 그리고 인목 측정의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조사 목적에 따라 하층 식생 조사와 토양 조사와 토양 시료 채취에 대한 교육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및 탄소 축적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은 인목 조사, 고사목, 하층 식생 및 낙엽, 토양 조사별로 각각 별도의 측정 방법이 사용됩니다. 다음은 조사구의 크기와 모양을 예시로 나타낸 것입니다. 현지 조사는 가로 20m, 세로 50m 크기의 표본점을 설치하여 조사합니다. 그리고 표본점을 할당된 좌표 원점을 기준으로 등고선 방향으로 50m 길이의 중심선과 이와 직교하여 위아래로 각각 10m의 폭을 가지도록 조사구를 설치하며 소경목 이하 조사는 서브 플롯을 설치하여 조사합니다. 표본점과 각 서브 플롯의 세부 구조 및 조사 대상은 그림과 표와 같습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조림지 조사 야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은 강수량, 평균 기온, 해발고, 토심 등의 자연환경 조사 결과를 기록합니다. 다음 임황에는 대상지의 임황 조사 결과를 기록합니다. 지황 적요 및 임황 적요란에는 전체적인 평가를 기재합니다. 다음 조림 관련 란에는
어떠한 내용을 작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림에는 양묘, 파종, 식재 내역을 기재합니다. 무육에는 풀배기, 가지치기, 속가배기 내역을 기재합니다. 담비는 조림 및 무육 비용을 기재하고 토지 확보에는 매매, 임차, 지상권 등의 사항을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관련欄에는 육로, 항만, 해운 등의 운송 경로와 도로, 인력 수급 등의 인프라 접근성에 대해 기술합니다. 이번에는 지황 및 임황조사 야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치 항목에는 해당 주소나 마을 이름을 기록합니다. 조사일자 및 날씨 항목은 조사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그리고 대상 토지의 현재 이용 상황을 기록합니다. 표준지 좌표는 중심점이 되는 GPS 좌표를 기록합니다. 지황조사 중에서 지종 항목에는 임목지, 미임목지, 경작지 등의 여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지위 항목에는 인재의 생산 능력을 기록하고 지리 항목에는 도로와의 거리를 측정하여 기록합니다. 임황조사 중에서 임종 항목에는 천연림, 인공림 등의 여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임상 항목에는 침엽수림, 화렵수림, 혼요림 등의 여부를 기록하고 연급은 10년 단위로 계산하여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령과 수고를 계산하여 표시합니다. 임목재적 조사야장은 어떻게 작성할까요? 먼저 다음과 같이 현지 조사야장을 작성한 후 데이터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에 야장을 이기하고 계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산림 관련자 면담 기록도를 면담지에 작성할 수 있는데 먼저 면담지를 작성하는 면담자는 중앙정보산림 및 투자 관련 부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 산림 및 투자 관련 부서, 관련 산업계, 대상지 마을 이장 및 주민 등 해외 산림 사업과 관련된 키맨이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확인 사항은 조림 및 목재 산업의 전반적인 상황, 지원제도, 조림 투자 관련 유의점, 그리고 기타 사항을 작성합니다. 이번에는 산림 바이오매스 및 탄소 축적 조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개요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와 탄소 축적 조사를 하는 목적은 바이오매스로 사용되는 산림 탄소 축적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산지 전용에 따른 탄소 축적의 변화량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와 탄소 축적 조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림의 탄소 축적량을 5개의 주요 탄소 저장고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되 지하부 바이오매스는 현장 조사가 어려우므로 직접 조사하지 않고 지상부 바이오매스에서 지하부 바이오매스를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상부, 지하부 바이오매스의 비율은 IPCC에서 제공하는 해당 지역 산림의 기본값을 사용하며 지상부 바이오매스는 임목과 하층 식생으로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이 중에서 임목은 흉부직경과 수고를 측정한 후 적절한 상대 생장식을 적용하여 탄소량을 추정하며 하층 식생은 절취 수학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토양 유기물은 토양 시료를 채취하고 실험실에서 분석하여 탄소 축적량을 구합니다. 바이오매스입니다. 바이오매스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목 바이오매스는 개체목 단위의 상대 성장식을 이용합니다. 하층 식생 및 낙엽층은 산림탄소 조사에서 채취한 시료를 건조하여 건중량 및 생중량 비를 구하고 이 비를 전체 생중량 무게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지하부 바이오매스는 일반적으로 지상부 바이오매스에서 지하부 바이오매스를 추정하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열대 수종에서는 일반적으로 0.27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사목 바이오매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사 임목은 일반 임목처럼 상대 성장식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부후 등급에 따라 0.9, 0.8, 0.7의 보정 계수를 적용합니다. 도목과 구루터기는 제적 공식을 이용하여 제적을 계산하고
목재 밀도 0.57을 적용한 후 부후도에 따라 보정 계수를 적용합니다. 탄소 축적량입니다. 탄소 축적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목 하층 식생의 탄소 축적은 바이오매스와 인목 유기물에 포함된 탄소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고사목의 탄소 축적은 단위 면적당 고사목의 건중량의 탄소 농도를 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낙엽의 탄소 축적 또한 단위 면적당 낙엽의 건중량의 탄소 농도를 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양의 탄소 축적은 각 층위에서 나온 탄소 함량과 용적 밀도 그리고 성력 함량을 고려하여 면적 단위로 환산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이용 현황 및 변화 분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분석입니다. 위성 영상 분석을 하는 목적은 위성 영상을 이용하여 대상지의 토지 이용 현황 및 시계열에 따른 토지 이용 현황의 변화 추이를 판단하여 산림 프로젝트의 타당성 및 대상지의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위성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미국 지질자원국의 랜드셋 영상을 주로 이용합니다. 랜드셋은 지구상의 자원 조사를 목적으로 한 미국의 인공위성에서 지상 약 950km의 고도에서 촬영한 영상이며 1972년 1호 발사 이후 7호까지 발사되었고 현재는 5, 7호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간 테마틱 래퍼, 멀티 스펙트럴 스캐너를 탑재하여 오랜 시간 동안의 지구 환경의 변화된 모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사용 영상의 종류에는 해상도에 따라 저해상도, 중해상도, 고해상도로 나누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의 주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 대상지의 토지 이용 현황 및 변화 파악. 둘째, 산림 사업의 시계열별 성과 모니터링. 셋째, 고도 자료를 이용한 등고선, 경사도 및 방위 파악 및 음영 기본. 넷째, 산림재해에 따른 피해 현황 파악. 다섯째, 3차원 시뮬레이션 뷰어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현지 조사 병행을 통한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위성 영상의 분석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성 영상을 획득하고 좌표계를 통일합니다. 대상지의 경계를 표시한 후 정규화 변환 및 영상 멀티밴드를 합성합니다. 이후 무감독 분류 및 감독 분류를 실시합니다. 라이다입니다. 라이다는 라이트 디텍션 앤 레이징의 약자로 레이저 펄스를 주사하여 반사된 레이저 펄스의 도달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반사 지점의 공간 위치 좌표를 계산하여 3차원의 정보를 추출하는 측량 기법을 가리킵니다. 라이다를 이용할 경우 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반사되는 시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건물 및 지형 지물의 정확한 수치 표고 모델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림의 경우 산림 황폐화의 추세뿐만 아니라 각 산림 탄소 저장고별 탄소량의 측정까지 가능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산림 층화란 사업 대상 지역을 동질한 하위 토지 이용 단위로 집단화 혹은 층화된 것을 뜻합니다. 층화는 전체 표본점 개수를 줄여서 조사와 모니터링의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대, 토지 이용 형태, 식생, 지형, 유역 등을 기준으로 하고 산림의 경우 주로 임상에 따라 층화됩니다. 층화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차림은 고유수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숙 단계의 산림을 뜻하며 2차림은 인간의 활동이나 자연재해에 의해 교란을 받은 후 재생된 산림이나 천연림이 벌채되고 수관이 50% 이하로 남겨진 산림을 뜻합니다. 관목림은 일반적으로 높이가 5m 이상 자라지 않는 키 작은 목본 식생과 관목, 덤불류가 피복을 대표하는 산림이며 울패림은 점유 면적이 0.5헥타르보다 크며 수고가 5m 이상 되는 잎목의 울패도가 70% 이상 되는 산림을 뜻합니다. 개방림은 수고가 최소 5m 이상 되며 울패도가 10에서 40% 정도 되는 산림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황폐 산지의 범주에 속합니다. 반면 중간림은 잎목의 울패도가
40에서 70% 되는 산림이며 올페림과 대박림의 중간 정도 되는 산림을 가리킵니다.